인도 경제가 한국 기업 떠난 후 초토화되었다고 합니다. 인도의 언론의 충격적인 보도에 인도 정부까지 나섰다고 하는데요. 고작 한국 기업 철수 1년 후. 한국 기업 쫓아낸 인도의 최후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에서 선장으로 일하고 있는 세라피나 토레스입니다. 나이는 36살이고 마드리드에 살고 있어요. 친구들은 저를 세라라고 불러요. 사람들은 제가 스페인 최고의 선장 중 한 명이라고 해요. 바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했어요. 제 배에는 국제구조대원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 다른 나라의 바다 구조에 대해 배우기 위해 함께 여행하고 있었어요. 팀 리더는 한국해양구조청에서 일하는 김민지라는 용감한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10년 동안 바다에서 사람들을 구조해왔고 매우 똑똑하고 빠른 판단력으로 유명했어요. 민지는 자신의 기상 장비를 보면서 토레스 선장이 맞다고 말했어요. 이 폭풍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할 것 같다고 했어요. 이 지역의 모든 배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팀의 모든 사람이 그녀의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았어요. 알렉스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이 모든 계산을 다 해봤다고 말했어요. 이 지역의 배들은 초속 45m까지의 바람을 견딜 수 있다고 했어요. 아직 초속 5m의 안전 여유가 있다고 했어요. 당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요. 한국 구조대원들은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도록 교육받았어요. 민지는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이것이 바로 그녀가 훈련받은 상황이었어요. 그녀는 즉시 그 배로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바다에서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1초 1초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승무원들은 밝은 주황색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로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밧줄을 붙잡고 있었어요. 알렉스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나쁘다고 인정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그는 바다가 자신의 어떤 계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민지는 이미 구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녀는 에밀리에게 의료용품을 준비하라고 말했어요. 아직 다친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준비해야 한다고 했어요. 알렉스에게는 저 배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물었어요. 알렉스는 폭풍에 대해 틀렸지만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그는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두 배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최선의 각도를 계산해 보겠다고 했어요. 화물선에 가까이 다가가자 바람과 파도 소리를 뚫고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을 들을 수 있었어요. 상황은 매분 더 위험해지고 있었고 저는 빨리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민지는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진지하게 모든 사람에게 준비하라고 말했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구조 작업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위험에 처한 화물선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배를 안정시키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기술을 동원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방금 물에 빠졌다고 했어요. 비와 물보라를 통해 화물선의 승무원 2명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민지가 지금 당장 그들을 거기서 구해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찬물에서는 몸이 너무 차가워져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기 전까지 약 15분 정도만 버틸 수 있다고 했어요. 민지가 에밀리에게 그들을 배에 태우자마자 체온 저하증을 치료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들의 체온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구조된 두 남자는 멈출 수 없이 떨고 있었지만 살아 있었어요. 젊은 남자가 민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정말 고맙다고 했어요. 밖에서 죽을 뻔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알렉스는 방금 본 것에 놀라워했어요. 민지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용감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폭풍을 통해 화물선이 점점 더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을 여전히 볼 수 있었어요. 그 배에는 아직 구조되어야 할 18명의 사람들이 더 있었어요. 민지가 웨트슈트에서 물이 여전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로 말했어요. 그 배가 완전히 뒤집히기 전에 거기에 도착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저는 제 배를 화물선에 더 가깝게 가져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매우 어려웠어요. 파도가 두 배를 장난감처럼 밀어내고 있었고 서로 충돌할 실제 위험이 있었어요.
저는 팀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기회는 단 한 번뿐이라고 했어요. 실수를 하면 두 배 모두 손상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루카가 드론을 고치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2분만 더 주면 카메라가 다시 작동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 배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가까이 가자 화물선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며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배가 너무 많이 기울어져서 일부 컨테이너들이 갑판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바다로 추락하고 있었어요. 민지가 이것이 구조 작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폭풍은 더욱 강해지고 있었고 상황은 매분 더 위험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국제구조팀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화물선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하기로 결심했어요. 구조팀은 화물선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할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그 배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높은 쪽으로 가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어요. 너무 오래 기다리면 배가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는 폭풍에 대해 틀렸었고 이제 자신의 수학 계산에 더욱 신중해하고 있었어요. 만약 배의 높은 쪽에 너무 많은 사람을 올리면 그 추가 무게가 배를 더 빨리 뒤집히게 만들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이것에 대해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에밀리는 민지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에밀리에게 공학이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루카가 모두에게 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우리 모두 그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선교를 떠나 메인 선실로 걸어가서 매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했어요. 알렉스가 잠깐만이라고 말했어요. 적어도 배에 접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계산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잘못된 각도로 오면 두 배가 서로 충돌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민지가 좋다고 동의했어요. 하지만 빨리 하라고 했어요. 1초 1초가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알렉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며 풍속, 파도 높이, 그리고 기울어진 화물선에 접근하는 최선의 각도를 계산했어요. 비록 그가 폭풍에 대해 틀렸지만 여전히 수학과 공학에서는 매우 뛰어났어요. 저는 그가 숫자들과 작업하면서 자신감을 어느 정도 되찾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알렉스가 몇 분 후에 말했어요. 북서쪽에서 45도 각도로 접근하면 두 배 사이에 다리를 놓을 만큼 충분히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루카가 갑자기 드론 조종 장치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해냈다고 말했어요. 카메라가 다시 작동한다고 했어요. 그의 화면에서 그들은 화물선을 분명히 볼 수 있었어요. 갑판이 거의 수직이 될 정도로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승무원들은 모두 물에서 벗어나려고 배의 가장 높은 부분에 모여 있었어요. 루카가 자신의 화면을 가리키며 보라고 말했어요. 저기에 아기를 안고 있는 여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쳤을 것 같은 사람이 적어도 3명은 보인다고 말했어요. 에밀리의 의료훈련이 즉시 작동했어요. 다친 사람들에게 먼저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심하게 다쳤다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렉스의 계산이 좋아 보인다고 말했어요. 그의 접근 각도를 사용하자고 했어요. 에밀리에게는 그들을 배에 태우자마자 다친 사람들을 치료할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루카에게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드론을 집중시키라고 말했어요. 구조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4명의 팀원 모두가 논쟁하는 대신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알렉스는 민지의 경험이 자신의 계산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민지는 알렉스의 공학 지식이 구조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에밀리와 루카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들의 기술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민지가 저에게 토레스 선장이라고 부르며 말했어요. 구조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했어요. 알렉스의 접근 각도를 사용해서 화물선 옆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제가 알겠다고 답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꽉 붙잡으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거친 여행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제가 배를 화물선에 더 가깝게 조종하자 모든 사람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 되었는지 볼 수 있었어요.
화물선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위해 미친 듯이 손을 흔들고 있었고, 배는 매분이 지날 때마다 점점 더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민지가 자신의 팀을 보며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단지 함께 일하고 서로를 신뢰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알렉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가 맞다고 말했어요. 민지의 방법을 의심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을 구하자고 말했어요. 구조가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모든 기술을 사용하고 완벽한 팀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조향바퀴를 더 꽉 붙잡고 제 배를 화물선 옆에 안전하게 가져가는 데 집중했어요. 18명의 생명이 우리가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면서 말이에요. 제 구조선이 이제 화물선 바로 옆에 있었고, 저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볼 수 있었어요. 화물선이 너무 많이 기울어져서 언제라도 뒤집힐 것 같았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은 바다로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밧줄과 난간을 붙잡고 있었어요. 저는 제 구조선을 화물선 옆에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파도가 거대했고 두 배 모두 거대한 롤러코스터에 있는 것처럼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폭풍과 맞서 싸우면서 제 손이 조향바퀴를 꽉 붙잡고 있었어요. 저는 팀에게 약 10분 정도 가까이 있을 수 있다고 외쳤어요. 그 후에는 너무 위험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민지가 자신의 팀을 바라봤어요. 18명을 구하는데 10분이라고 말했어요. 완벽하게 함께 일하면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알렉스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자신의 공학 지식을 사용해서 두 배 사이의 다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어요. 금속 빔들을 연결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한 배에서 다른 배로 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루카가 그것은 훌륭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드론을 사용해서 화물선으로 밧줄을 운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걸어가기에 너무 약한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도울 수 있다고 말했어요. 에밀리는 의료용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갑판 바로 여기에 치료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건너오자마자 다쳤는지 확인하고 따뜻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어요. 민지는 자신의 팀이 얼마나 잘 협력하고 있는지 자랑스러웠어요. 완벽하다고 말했어요. 해보자고 했어요. 알렉스는 빠르게 금속 빔들을 찾아서 강한 볼트로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제 배가 앞뒤로 흔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은 안정적이고 확실했어요. 그는 이런 종류의 작업을 여러 번 해본 적이 있었지만 바다 한가운데 폭풍 속에서는 처음이었어요. 알렉스가 다리가 거의 준비되었다고 알렸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다른 쪽에서 고정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먼저 화물선으로 건너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민지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가겠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이런 종류의 위험한 작업에서 가장 경험이 많았어요. 알렉스가 아니 잠깐이라고 말했어요. 자신이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자신의 아이디어였고 다리가 어떻게 부착되어야 하는지 정확히 안다고 말했어요. 민지가 놀라면서 알렉스를 바라봤어요. 앞서 그는 한국의 구조 방법이 너무 위험하다고 걱정했었어요. 이제 그가 가장 위험한 일을 자진해서 하겠다고 하고 있었어요. 민지가 확실한지 물었어요.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어요. 알렉스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하다고 말했어요. 게다가 그녀가 이쪽에서 구조를 조직하는 것이 더 낫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는 것을 그녀에게 맡긴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알렉스에게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는 때로는 용감한 것이 똑똑한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루카의 드론이 두 배 사이에 떠 있으면서 강한 밧줄을 운반하고 있었어요. 루카가 알렉스를 건너가도록 안내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어요. 밧줄이 그가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알렉스가 안전 하네스와 헬멧을 착용한 후 자신이 만든 금속 다리 위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어요. 다리는 폭이 겨우 60cm 정도였고 파도와 함께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의 아래쪽에는 바다가 어둡고 무서워 보였어요. 민지가 알렉스에게 천천히 하라고 외쳤어요.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말했어요. 알렉스는 한 걸음씩 다리를 건너갔어요. 바람이 그를 떨어뜨리려고 했고 비가 모든 것을 미끄럽게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루카의 드론이 운반하고 있는 밧줄을 붙잡고 계속 나아갔어요. 알렉스가 마침내 화물선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있던 승무원들은 그를 보고 놀라워했어요.
화물선의 선장인 것 같은 나이 든 남자가 우리를 구하러 왔는지 물었어요. 알렉스가 그렇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빨리 작업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이 다리를 고정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어요. 알렉스가 화물선에서 작업하고 있는 동안 민지는 건너올 사람들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직했어요. 에밀리는 의료소를 준비해 놓았고, 루카는 사람들이 건너가는 것을 돕기 위해 드론을 배치했고, 제 승무원 몇 명은 사람들이 다리에서 내려올 때 도울 준비를 하고 서 있었어요. 알렉스가 화물선에서 다리가 고정되었다고 외쳤어요. 다친 사람들을 먼저 보내라고 말했어요. 처음으로 건넌 사람은 폭풍 중에 넘어져서 팔을 다친 젊은 여성이었어요. 에밀리가 그녀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차분하게 이야기하면서 다리를 건너는 것을 도왔어요. 에밀리는 부드럽게 한 번에 한 걸음씩만 하라고 말했어요. 물을 내려다보지 말고 자신만 보라고 했어요. 젊은 여성이 제 구조선에 도착하자마자 에밀리가 그녀의 다친 팔을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에밀리가 안도하며 그냥 멍든 것이라고 말했어요. 괜찮을 것이라고 했어요. 화물선의 사람들이 하나씩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 걷는데 도움이 필요한 노인, 그리고 폭풍과 싸우느라 지친 여러 승무원들이 있었어요. 루카의 드론은 수호천사처럼 앞뒤로 날아다니며 모든 사람이 안전한지 확인했어요. 그는 저 큰 파도를 조심하라고 외치거나 다리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꽉 붙잡으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몇 명이 건너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재앙이 닥쳤어요. 거대한 파도가 화물선에 부딪혔고 다리의 금속 지지대 중 하나가 떨어져 나갔어요. 알렉스가 화물선에서 다리가 무너지고 있다고 외쳤어요. 모든 사람이 지금 당장 건너와야 한다고 말했어요. 알렉스를 포함해서 화물선에는 아직 4명이 남아 있었어요. 다리가 위험하게 기울어지고 있었고 언제라도 바다로 떨어질 것 같았어요. 민지가 빠른 결정을 내렸어요. 루카에게 드론이 사람을 지탱할 만큼 강한 밧줄을 운반할 수 있는지 물었어요. 루카가 할 수는 있지만 겨우라고 답했어요. 매우 무거운 사람은 들어올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민지가 완벽하다고 말했어요. 가장 작은 사람에게 먼저 밧줄을 내려달라고 했어요. 화물선에 남아있는 사람 중 가장 작은 사람은 배의 주방에서 일하는 10대 소년이었어요. 알렉스가 그가 밧줄을 붙잡도록 도와주었고 루카의 드론이 천천히 그를 제 구조선으로 들어올렸어요. 민지가 3명이 더 남았다고 세웠어요. 하지만 다리가 매 초마다 더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알렉스가 남은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자신, 화물선의 선장, 그리고 드론이 운반하기에는 아마 너무 무거울 것 같은 큰 승무원이었어요. 알렉스가 선장과 승무원에게 둘이 먼저 가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건널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다리가 버티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했어요. 선장이 그럼 그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어요. 알렉스가 자신 걱정은 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사실 그는 꽤 무서웠지만 말이에요. 그냥 가라고 했어요. 선장과 승무원이 또 다른 큰 파도가 부딪히는 순간 다리를 서둘러 건넜어요. 다리가 격렬하게 흔들렸지만 버텨냈어요. 이제 알렉스가 화물선에 혼자 남았고 다리는 겨우 버티고 있었어요. 금속 빔들이 휘어지고 있었고 일부 볼트들이 풀어지고 있었어요. 민지가 알렉스에게 지금 당장 여기로 건너오라고 외쳤어요. 알렉스가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다리를 띄어서 건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중간쯤에서 다리가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발밑에서 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민지가 뛰라고 외쳤어요. 알렉스가 다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 앞으로 뛰어올랐어요. 무서운 순간 동안 그는 어두운 바다 위 공중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지와 제 승무원 2명이 그가 제 구조선에 도착하는 순간 그를 붙잡았어요. 민지가 그를 잡았다고 말하며 알렉스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당겼어요. 화물선의 18명이 모두 구조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안전했고 알렉스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뒤에 남아서 믿을 수 없는 용기를 보여주었어요. 화물선이 마침내 뒤집혀서 바다로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면서 알렉스는 한국 구조 방법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틀렸었는지 깨달았어요. 민지의 빠른 사고와 용감한 행동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했어요. 알렉스가 민지에게 의심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일하는 방식이 놀랍다고 했어요.
민지가 미소를 지으며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것을 해냈다고 답했어요. 그의 공학기술이 자신의 구조 경험만큼이나 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어요. 폭풍이 마침내 잠잠해지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이 멀리서 항구의 불빛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팀으로 일함으로써 믿을 수 없는 일을 해냈어요.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 제 구조선이 마침내 안전한 항구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폭풍이 끝났고 모든 사람이 지쳤지만 행복했어요. 22명 모두 화물선에 18명과 구조팀 4명과 안전했어요. 부두에는 다친 사람들을 병원으로 데려갈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가족들은 화물선에 타고 있던 사랑하는 사람들을 안아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무서운 밤을 보낸 후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감동적이고 행복한 장면이었어요. 에밀리는 여전히 구조된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이 안전했지만 그녀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따뜻한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에밀리는 화물선 사람들에게 구조하는 동안 정말 용감하게 행동했다고 말했어요. 서로를 도운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아기를 안고 있던 어머니가 에밀리에게 감사를 표하러 왔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에밀리가 자신의 아기 생명을 구해주었다고 말했어요. 그 친절함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했어요. 에밀리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어요. 한편 알렉스는 재배의 난간 근처에서 민지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는 구조작업 동안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 부끄러워했어요. 알렉스는 민지에게 자신이 큰 사과를 빚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한국의 구조 방법이 너무 위험하고 무모하다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자신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했어요. 민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알렉스에게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의 공학 기술로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고 했어요. 그가 만든 다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했다고 말했어요. 알렉스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말을 듣기에는 너무 고집이 셌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고 했어요. 미국에서는 무엇보다도 숫자와 계산을 믿도록 배운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경험과 직감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했어요. 민지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한국에는 속담이 하나 있다고 말했어요. 가장 많은 소음을 내는 강물이 물이 가장 적다는 것이라고 했어요. 때로는 방에서 가장 시끄러운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오늘 밤 똑똑하면서도 용감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했어요. 알렉스는 민지의 말을 듣고 나서 훨씬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는 한국의 구조기술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말했어요. 언젠가 서울에 있는 그녀의 훈련센터를 방문할 수 있을지 물었어요. 민지가 신나게 물론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미국의 해양공학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아마 어떤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루카가 근처에서 드론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의 드론은 구조 작업 중에 손상되었지만 완벽하게 제 역할을 해냈어요. 루카는 그룹에게 그것이 자신이 해본 가장 흥미진진한 드론 비행이었다고 말했어요. 전 세계에서 구조 임무로 드론을 날려봤지만 이런 것은 없었다고 했어요. 에밀리가 그의 드론이 오늘 밤 너무 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어요. 그것 없이는 물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절대 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어요. 루카가 활짝 웃었어요. 그는 우리가 꽤 좋은 팀을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모두 연락을 유지하고 언젠가 다시 함께 일해야 한다고 했어요. 알렉스가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했어요. 모든 사람과 다시 일하고 싶다고 했어요. 민지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사실 다음 달에 한국에서 국제구조훈련 연습이 있다고 말했어요. 전 세계의 팀들이 와서 다양한 구조 기술을 연습한다고 했어요. 모두 오고 싶은지 물었어요. 에밀리, 알렉스, 루카가 모두 동시에 내라고 말했어요. 민지가 완벽하다고 말했어요. 모든 세부 사항을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서로의 나라에서 배우고 생명을 구하는데 더욱 뛰어나게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제가 대화에 합류하러 왔어요. 저는 20년 동안 항해를 해왔지만 이렇게 놀라운 팀워크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모두 자신들을 매우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했어요. 민지가 선장님 없이는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선장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구조가 가능하도록 화물선에 충분히 가까이 데려다 주셨다고 했어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화물선의 선장이 여러 승무원들과 함께 다가왔어요. 그는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밖에서 죽을 뻔했다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에밀리가 모든 사람이 안전한 것만으로도 기쁘다고 답했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화물선 선장이 알렉스를 향해 돌아섰어요. 그는 젊은이에게 그가 한 일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용감했다고 말했어요. 다른 모든 사람이 그 다리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했어요. 알렉스는 자랑스러우면서도 겸손함을 느꼈어요. 그는 누구나 했을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함께 하고 있다고 했어요. 선장이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뒤에 남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그는 진정한 영웅이라고 말했어요. 민지가 감탄하며 알렉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구조작업 초기에 그가 자신과 논쟁했던 것을 기억했지만 마지막에는 믿을 수 없는 용기와 무사심을 보여주었어요. 민지가 알렉스에게 뭔가를 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유니폼에서 작은 핀을 떼어냈어요. 그것은 파도에 둘러싸인 등대를 보여주는 한국 구조대 핀이었어요. 민지는 이 핀이 바다 구조에서 뛰어난 용기를 보여준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말했어요. 그에게 주고 싶다고 했어요. 알렉스는 말을 잃었어요. 그는 핀을 조심스럽게 받아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것은 너무 과분하다고 말했어요. 민지에게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민지가 받을 수 있다고 고집했어요. 그가 그것을 얻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 구조대원들이 항상 그를 친구이자 영웅으로 여길 것임을 기억해주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에밀리가 큰 미소를 지으며 이 교환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것은 정말 멋지다고 말했어요. 몇 시간 전에는 우리가 모두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낯선 사람들이었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는 가족과 같다고 말했어요. 루카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는 모든 사람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어요. 에밀리에게는 사람들의 부상뿐만 아니라 감정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다고 했어요. 민지에게는 때로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알렉스에게는 자신이 틀렸을 때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것이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어요. 하늘에서 해가 더 높이 올라가자 모든 사람이 각자의 길로 갈 때가 되었어요. 화물선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고 회복하기 위해 호텔로 가려고 했어요. 구조팀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그들은 모두 연락처를 교환하고 연락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에밀리가 프랑스에 돌아가자마자 모든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어요. 각자에게서 배운 놀라운 것들에 대해 동료들에게 모두 말하고 싶다고 했어요. 루카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영국에 들어온 구조 프로그램이 오늘 밤 사용했던 기술들 중 일부를 채택하도록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알렉스는 여전히 민지가 준 한국 구조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이것을 대학교의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어요. 최고의 구조 기술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민지는 행복하고 자랑스러웠어요. 오늘 밤은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함께 일할 때 놀라운 일들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어요. 한국의 용기, 미국의 공학, 프랑스의 의료, 그리고 영국의 기술을 결합했기 때문에 22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했어요. 4명의 팀원 모두가 마지막으로 제9조선에서 내려갈 때 그들은 평생 지속될 우정을 쌓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항상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낯선 사람들로 밤을 시작했지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팀으로 밤을 끝냈어요. 폭풍은 무섭고 위험했지만 혼자 일하는 것보다 함께 일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배운 4사람을 하나로 모았어요. 그들은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이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의 말을 듣고 그들의 다른 기술과 지식을 결합하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날부터 알렉스가 해양공학 프로젝트에서 일할 때마다 그는 항상 민지의 용기와 경험을 생각했어요. 에밀리가 환자를 치료할 때마다
그녀는 팀으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했어요. 루카가 구조 드론을 날릴 때마다 그는 함께 성취한 놀라운 구조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리고 민지가 구조 임무를 이끌 때마다 그녀는 최고의 해결책이 다른 아이디어와 접근법을 결합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그들의 모험은 끝났지만 서로에 대한 그리고 서로의 나라에 대한 우정과 존경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었어요.